당연히 좋지 않죠. 네네네. 정권 뺏겼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지 과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대선 결과 우리 받아봤잖아요. 네. 41.15%. 사실 그 대구에서 사전 투표율이 25%밖에 안 나왔을 때, 야, 이거 우리가 지지자들이 대선 하나만 하니까 투표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 엄청난 열정으로 마지막에는 전국 투표율보다 높은 그 투표율을 대구에서 TK에서 기록했거든요. 네. 그렇게 이 TK 지역에서 또 우리 그 강성 지지자들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열정적인 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편만 갖고는 안 된다. 우리 편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뭐 민주당 지지자들을 데려오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중간에 있는 분들을 좀 우리 편으로 데려와야 다음에 그 총선에서든 대통령 선거에서든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아시아투데이를 보시는 분들의 애국 충정 다 이해하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정치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마음만 갖고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네. 질문 드리기도 전에 미리 또 말씀을 해주셔서 댓글을 통해서 뭐 한핵관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되니까 좋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됐는데 왜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죠. 네네네. 정권 뺏겼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지 과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일본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반일 프레임을 총선이든 대선이든 항상 이용합니다. 네. 뭐 항상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막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그 민주당이 반일 정서를 자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요? 과거에 발목 잡혀서 미래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엄과 탄핵이라는 과거는 이제 과거로서 묻어두고 그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한 후에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대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명지대 김영준 교수하고 서울대 박 무슨 교수님하고 나와서 발제를 하고 여러 의원들이 토론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네. 여기서도 한 얘기는 분명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반성할 거 반성하자.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과했다고 생각하지만 사과를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게 진짜 사과였느냐라고 의심한다면 사과를 한 사람이 저는 그 사과를 받는 사람에게 충분히 사과를 했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좀 그냥 저희 뭐 허심탄회하게 네. 비난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또 진행을 하면서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의 또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모신 이유가요. 이제 작년 이맘때쯤이죠. 작년 여름쯤에 네. 국민의힘 참 더웠죠. 네, 우리 이 대변인과 더운 여름을 보냈죠. 네, 지금은 제가 또 언론인으로 다시 이 자리를 돌아왔지만 언론인으로서의 방송인으로서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작년 이맘때에 사실 저는 정광재 선배님과 반대 입장에 있었어요. 워낙 사실 뭐 생각하는 부분들이나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의 의견과 저는 좀 같이 하는 그런 의견이었었고 정광재 대변인은 저와 좀 반대되는 그래서 제가 뭐 공격의 질문을 하거나 네. 어떤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광재 대변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첫 번째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비판과 상대방의 또 상대 진영의 다양한 이런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변인님께서 대변을 해주고 있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만드신 능력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인지를 하셔야 할 부분이 그러니까 전당대회 그 체제 한전 대표 체제 때 대변인을 하셨고
있고 한 전 대표가 또 나가셨지만 네. 어쨌든 국민의힘 대변인 그렇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듯이 한 인물을 맹목적으로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대변인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대변하고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해주시고 오늘 다양한 대화를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놓쳤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되는 의견이 있더라도 같이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도 네. 시청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애국충정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린 거고 이재 대변인께서 부장께서 네. 과찬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도왔던 후보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것보다 네. 이재 부장이 그 도왔던 네. 후보의 이미지를 높이는 게 훨씬 더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 윤상현 의원을 도와서 네, 당대표 네. 선거를 하셨었는데 당시에 제가 갖고 있었던 뭐 받았던 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내에서 생각하는 지형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는 게 100% 옳고 100%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것을 인정해야지 이게 다른 것을 인정해야지 네네네. 틀리다고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제가 한동훈 전 대표 시기에 대변인 했지만 이후에 권영세 비대위 시절에도 대변인 했고 사실 제가 2023년 10월에 이 국민의힘 대변인이 됐거든요. 그쵸. 그 이후에 지도부가 몇 번 바뀌었는지 아세요? 3번, 2번 아니요. 아니에요? 자 일단 비대위 체제가 좀 이뇨한 많았- 혁신위가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가 있었고요. 네네. 황우여 비대위가 있었었고요. 한동훈 전 대표 체제가 있었었고 그 다음이 권영세 비대위 체제예요. 와, 지금이 이제 김용태 비대위 여섯 여섯 번에 번을 거치면서 계속 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인물의 대변인은 아닌 그렇죠. 거는 확실한 뭐 거네요. 정당에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뭐 내는 논평이나 방송에서 네네.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지만 지금 뭐 축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축포를 터뜨리기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다. 통합하겠다면 통합해야 되는 거고요. 경제 살리기를 하겠다면 경제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놔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익 위주의 실용외교, 국익 위주의 실용외교 말로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국익 위주의 실용외교만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외교 정책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왜 걱정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겠습니까? 국익 위주의 실용 외교라는 명분 아래 전체주의 국가들 그러니까 친중, 친러, 친북적인 정책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우리 야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